사람들은 메가커피를 볼 때 거의 반사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격에 팔아서 남는 게 있나?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 어떤 매장은 1,000원대 메뉴까지 등장합니다. 원두 가격은 몇 년째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며 상가 임대료 역시 결코 싸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 원두 가격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한국의 최저임금 역시 매년 인상되어 자영업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가격 구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는 더 강해지고 사람들은 싸서 한 번 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가는 곳으로 메가커피를 선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싸다라는 감정을 버리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메가커피는 싸게 팔아서 겨우 버티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싸게 팔수록 더 유리해지는 구조를 가진 회사일까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본사는 이미 수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메가커피 본사의 연 매출은 약 5천억 원 수준에 근접했고 영업이익 역시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에도 매장 수 증가와 기존 매장의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저가 커피라는 이미지와 달리 메가커피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즉, 이 사업은 박리담회로 힘들게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흑자를 전제로 설계된 프랜차이즈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별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전체를 묶는 구조적 수익원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는 커피를 싸게 파는 대신 커피를 매개로 한 거대한 반복 소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1,500원이라는 가격은 더 이상 이상한 숫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커피 한 잔의 실제 원가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업계 평균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는 대략 150원에서 250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컵과 뚜껑, 빨대, 냅킨 같은 부자재 비용을 모두 더해도 400원 안팎을 크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설계가 드러납니다. 메가커피 매장은 대부분 소형 매장이고 좌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상권의 중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회전이 빠른 위치를 선호하며 매장 크기를 최소화해 임대료 부담을 낮춥니다. 손님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주문하고 빠르게 나갑니다. 이 구조에서는 인건비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잔당 마진이 낮아도 같은 시간에 팔 수 있는 잔수 자체가 많아집니다. 커피 한 잔으로 남기는 돈은 적지만 하루에 나가는 잔수가 완전히 다른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메가커피는 사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가커피가 파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가격이 4,000원, 5,000원인 커피는 소비자에게 항상 작은 고민을 남깁니다. 오늘은 안 마셔도 되지 않을까? 어제도 마셨는데 또 마셔야 하나? 반면 1,500원 커피는 그 고민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출근길에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오후에 하나. 커피는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하루의 루틴이 됩니다. 이 차이는 월 단위로 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주 1호에 마시던 커피가 주 4, 5회로 늘어나고 월 4잔이 월 20잔이 됩니다. 객단가는 낮지만 객빈도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저가 커피 경제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빈도 설계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체감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여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메가커피의 팥빙수 메뉴입니다. 당시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말이 되냐는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 매장에서는 팥빙수가 조기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팥빙수가 화제성 이벤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빙수는 여름 한철 메뉴처럼 보이지만 저가 커피 브랜드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전략적 상품입니다. 얼음, 팥, 시럽, 연유로 구성된 빙수는 커피보다 원가율 관리가 훨씬 쉽고 원두 가격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커피를 마시러 들어온 손님에게 여름 한정이라는 명분을 붙여 추가 소비를 유도합니다. 커피 한 잔만 사고 나가던 손님이 빙수 하나를 함께 주문하는 순간 매장의 평균 매출은 크게 뛰어오릅니다. 이런 시즌 메뉴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매출 증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메가커피는 커피만 파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디저트나 따뜻한 음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즉, 방문 이유가 커피 하나에만 묶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방문 빈도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빙수 먹으러 가자 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메가커피는 하루 한 번 들르던 매장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떠올리는 공간이 됩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가 커피 외 메뉴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뉴 구성 역시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메가커피 메뉴판에는 아메리카노 외에도 당류가 높은 음료, 대용량 컵 메뉴, 다양한 디저트가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의 공통점은 원두보다 훨씬 저렴한 재료로 구성되며 원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럽과 파우더 기반 음료는 원가 변동성이 낮아 본사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아메리카노는 가격 경쟁의 상징이지만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이런 보조 메뉴들입니다. 커피는 입구 상품이고 디저트와 시즌 메뉴는 출구에서 수익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커피 가격을 낮출수록 오히려 전체 매출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커피를 직접 팔지 않습니다. 대신 원두, 컵, 시럽, 파우더, 기기, 소모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합니다. 메가커피의 매장 수는 2024-2025년 기준으로 약 3,7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숫자 자체가 본사의 협상력을 만들어냅니다.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본사는 더 낮은 단가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고 그 차이가 안정적인 마진이 됩니다. 즉 본사는 하루에 몇 잔이 팔렸는지보다 브랜드 아래에 몇 개의 매장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맹점 수가 곧 매출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공격적으로 출점을 이어가면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이 모든 구조는 지금의 경기 상황과도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은 체감 물가 상승을 느끼고 있고 외식이나 여가 소비에서는 점점 더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가 아니라 일상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줄어들기보다 이동합니다. 비싼 커피에서 저가 커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소비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흡수합니다. 실제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메가커피 같은 브랜드의 체감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구조는 더 강해집니다. 결국 메가커피의 성공은 싸게 판다는 단순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싸게 팔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작은 매장, 빠른 회전율, 반복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 커피 외 고마진 메뉴, 시즌 상품으로 화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 이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1,500원 커피는 더 이상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됩니다. 싸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싸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에 메가커피에서 커피나 빙수를 하나 들고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싸서 파는 게 아니라 싸게 팔아도 남도록 설계된 결과구나. 저가 커피 경제학은 단순한 커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환경과 소비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